안녕하세요. 빌딩입니다. 오늘은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29억 7천만 원짜리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들어 자세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본 건물이 처음에 29억 7천만 원에 시장에 나왔고요. 감정가는 우리은행에서 27억 6천에 나왔던 건물입니다. 계약 자리에서 5천만 원의 내고가 되어서 29억 2천만 원에 최종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끔 건물은 내고가 얼마나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고는 건물주 마음이기 때문에 정해진 거는 없지만 평균을 내어보면 30억 정도 되는 건물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가 되었고요. 50억 정도 되는 건물은 한 1억에서 2억,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은 3억에서 5억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호황기 때와 불황기 때는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죠. 호황기 때는 100억짜리 건물이 한 푼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오히려 계약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많았습니다. 불황기인 지금 시기는요, 금액이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신사동 건물은요, 처음에 140억에 나왔다가 20억에 깎여서 120억에 거래가 되었어요. 29억 2천만 원 빌딩을 사려면 29억 2천만 원 있으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물건의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요소들을 다 더한 값이 빌딩의 최종 가격이 되기 때문이죠. 자, 우선 29억 2천만 원의 중개 수수료는요, 0.9%에서 2,600만 원이 되고요. 물론 중개 수수료는 0.9% 내에서 중개사와 협의 사항입니다. 취득세는 4.6%인 1억 3,500만 원이고요. 법무사 비용을 포함한 부대 비용은 약 30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시면 적당합니다. 그럼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법무사 비용, 또 매매 금액을 합치면 30억 8,100만 원이 되고요. 여기서 보증금 1억 1,500만 원은 제외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은 29억 6,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건물분 부가세인데요. 본 건물은 임대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했기 때문에 건물분 부가세는 따로 없었어요. 포괄양도 양수는요, 임대사업자가 있을 때 필요한 제도인데요. 매도인도 임대업을 하고 있고 매수인도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요, 서로 임대업, 임대업이 같기 때문에 포괄양도 양수 성립 조건이 되어서 건물분 부가세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매도자가 임대업과 매도자가 1층에서 음식업이나 상부층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매수자가 음식업과 다른 기타 사업을 같이 인수할 수 없기 때문에요, 서로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건물분 부가세를 별도로 정해서 10%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건물은 건물 가격이 높기 때문에 부가세 10%만 해도요, 최소 수천만 원에서 몇 억은 추가로 내야 할 때가 있거든요. 물론 부가세는 환급을 받지만 건물은 보통 영끌에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금 때 부가세 부담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포괄양도 양수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이 29억 6,5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은행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지요. 저금리일 때는요, 많게는 80%도 받았지만 고금리가 되면서 대출받는 한도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임대 수익률이 2% 후반대에만 되어도 대출을 한 55% 정도만 받으면 이자를 내고도 월세가 남아서 안정권에 속합니다. 그럼 본 건물을 토대로 해서 대출 금액과 임대 수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등기부 등본은 20억 4천만 원이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요, 은행에서는 이거를 채권 최고액으로 설정해 놓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분은 17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자는 4.32%로 대출을 받았고요. 요즘 시장 금리에 비하면 4.32% 상당히 싸게 받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냐면 담보 대출로만 받았기 때문에 이 이자가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자는 월 612만 원이고요. 임대료는 655만 원인데 이자를 내고도요, 매월 43만 원의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딱 이렇게 대출을 처음부터 플랜을 짜고 대출을 받아서 매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임대료로 이자를 납부하면 재산세 내고 남는 게 없는데 왜 빌딩에 투자를 하나요? 차라리 그 돈으로 은행에 투자를 하면 이자 3%에서 4%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은행에 12억을 넣어두면 한 매월 400만 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400만 원이 매달 들어온다고 했을 때 1년이면 4,800만 원, 3년이면 1억 4,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빌딩은요 10%만 올라도요 3억의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동안 서울에 있는 빌딩은 매년 10%씩 건물 가격이 올랐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본 건물의 공시지가는요 10년 전에 비하면 70% 정도가 올랐습니다. 실제로는 10년 동안 서울 빌딩 가격은 평균 2배 정도가 올랐어요. 매년 과거 데이터를 비추어 본다면 본 건물은 앞으로도 한 10년 후에 한 2배 가까이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가 아니더라도 매년 5%만 올라도요 3년이면 4억 4천만 원의 차익이 발생을 합니다. 은행이자와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빌딩은요 시세 차익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 돈이면 배당주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요 주식, 금융으로 돈을 번 사람들보다도요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이 7배나 많다고 해요. 돈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좀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요 대출을 17억이 아닌 한 20억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담보대출 17억, 거기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3억을 더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은요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이자와 원금을 함께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10년 동안 10분의 1로 나눠서 매달 상환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신용대출은요 담보대출보다 이자가 좀 더 높아요.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 4.3%로 받았으면은요 신용대출은 뭐 신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에서 5.2%로 이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합산하면은요 약 4.8% 정도의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럼 4.8% 이자가 발생을 했을 때 매달 나오는 이자가 800만 원이고요. 원금은 매달 330만 원씩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은 총 1133만 원을 매월 이자와 원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대료가 655만 원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자와 원금을 제하면은요 매달 내가 이 건물을 운영을 하면서 478만 원씩 매달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는요 이분처럼 처음부터 플랜을 세워서요 대출을 받으셔야 되고, 무리하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안전하게 부동산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최근에 이제 고금리라고 하지만 이 부자들은 언제나요 이렇게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대출은 이렇게 금리가 높을 때는요 대출을 최대한 담보 대출까지만 받으셔야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지난 과거처럼 저금리 시대는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자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요 3%대는 항상 유념을 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대출이 많으면 사실 이게 좀 마음이 조급해지거든요. 지금 손해를 보고 파시는 분들은요 살 때는 잘 사놓고 급하게 팔아서 손해를 보고 파는 거거든요. 진득하니 가지고 계시면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고 다시 상승장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분들이 버티고 인내하신 분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30억짜리 빌딩을 사기 위해서 얼마가 있어야 하고 30억 빌딩으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빌딩 투자의 흐름을 잡는데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